안녕하세요. 한종술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산분할 청구 제도에 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혼의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하는 경우를 많이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법제도상 다양한 형태의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보편적인 것이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혼인 무효 또는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상속에 있어서 공동 상속인 사이에서 상속 재산 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고, 다섯 번째로 공유물 분할 청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위와 같은 5가지 유형의 재산분할 청구 제도를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세 가지는 혼인관계, 즉 결혼관계를 해소할 때 발생하는 재산분할 청구 제도이고, 네 번째 것인 상속에 있어서의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맨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 첫 번째 재산분할 청구 제도인 혼인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를 제1편에서 설명드리고, 다시 이어서 제2편에서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공유물 분할 청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모든 것 제2편, 상속재산분할 청구 제도, 그리고 공유물 분할 청구 제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배우자나 직계 비속 또는 직계 존속, 형제 자매들이 그 재산을 이어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의 경우는 보통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몇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상속분할 청구 제도입니다.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유형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 재산을 분할할 방법을 지정해 놓거나, 또는 그 방법을 정할 사람을 지정하고 사망한 경우, 또는 유언을 통해서 상속 재산 분할 방법을 지정해 놓고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피상속인이 지정해 놓은 방법대로 상속 재산을 분할하게 되며 이것을 지정 분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지정해 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를 통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 이것을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첫 번째는 상속인이 어느 정도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느냐, 즉 기초적인 상속재산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상속인의 상속분입니다.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규정해 놓고 있는데, 공동 상속인들 간에는 균분으로 상속을 하게 되는데, 다만 배우자는 그 균분의 5할을 가산해서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될 경우 직계비속이 3명이 있다고 치면은 3명은 1대1대1의 균등한 비율로 상속분을 받게 되는데, 그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거기에 5할을 가산한 1.5의 비율로 상속분을 배분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라면은 남은 배우자는 9분의 3을, 그리고 남은 직계비속들, 자녀들이겠죠. 직계비속들은 각 9분의 2씩 상속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직계 존속을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해서 1.5의 지분을 받게 되고, 부모가 다 살아 계시다면은 부모 각각 1대1의 비율로 상속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은 배우자는 7분의 3의 상속분을 갖게 되고, 부모는 각 7분의 2씩의 상속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물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 상속인들이 서로 합의를 해야만 되는데,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상속 재산을 처분해서 그 대금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대금 분할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대금 분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분할의 방법은 가격 분할이라고 하는데, 공동 상속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흡수해서, 즉 사서 그 돈을 주고서 판 사람의 상속 지분을 산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구체적 절차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우선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재산을 기초상속재산으로 정해서 그 가격도 산정하고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에 있어서는 기여분 제도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히 피상속인의 살아생전에 부양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의 간호를 했다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증가하는 것을 도움을 줬다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공동상속인에게는 특별히 기여분을 인정해서 그 기여분만큼을 더 상속분으로 추가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특정 상속인이 기여분을 받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피상속인이 남긴 기초 상속재산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기준 삼아서 상속분대로 나누게 되는데, 그와 같이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기초 상속재산에서 특정 공동상속인에 인정되는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간주상속재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간주상속재산을 기준 삼아서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 공동상속인마다 상속분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는 기여분을 받은 상속인은 자기 상속분 더하기 기여분이 될 것인 만큼 그만큼 상속분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기여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특별수익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특별수익자라는 것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거나 또는 죽으면서 유언으로서 증여를 하고 가는 유증을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은 그만큼 특별수익을 한 것이 돼서 특별수익분을 자기 상속분에서 공제를 하고 빼게 됩니다. 그렇게 뺀 특별수익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상속분만큼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수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자녀들은 대학을 보내지 않았는데 특별히 장남에게만 대학을 보냈다거나 또는 장남에게만 유학을 보내줬다거나 생활비를 대줬다거나 이런 경우는 특별수익으로서 그만큼 상속재산 분할할 때 공제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속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결정되면은 기초상속분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간주상속재산으로 삼아서 거기에 대해서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결정됐고,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는 그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의 상속분에서 공제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그때까지 되면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은 확정이 되고 얼마를 상속인으로서 배분받게 될 것인가가 확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분할은 이와 같이 절차를 거친 다음에 확정되지만은 상속재산 분할의 효과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기, 즉 상속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로 소급해서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유물 분할 청구 제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을 공동 소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 소유자는 다른 공동 소유자를 상대로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기본적 방법으로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협의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공유물 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반드시 등기 또는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분할의 방법에는 아까 상속재산 분할에서 보았듯이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물 분할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로서는 법원은 경매를 통해서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걸 경매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은 그 중에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대가를 주고 사서 자기의 지분으로서 나누어 갖는 분할 방법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현물 분할과 경매 분할을 혼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우리나라 법제도가 인정하고 있는 재산 분할 청구 제도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